네. 베이직도 좀 기업이 많이 어렵죠. 근데 좀 공부해보면은 충분히 재밌는 기업이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15% 정도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왜냐면은 지금 많이 할인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멀티플이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좀 막혀 있고 상방으로는 좀 멀티플이 현실화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은 풍부하게 좀 공유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앰뷸런스가 굉장히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지나갈 때 좀 시끄러운 편인데, 네, 좀 조용해지면은, 네,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토목큐브 IR 통화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R 자료가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IR 자료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라이브 끝나고 제가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 작성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공유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최대한 빨리 이제 주말 가기 전에 공유 드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R 통화 정리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안개라는 거 아시나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게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유닛이 갈 때 이렇게 까맣게 좀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전장의 안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닛이 가지 않으면 완전 까맣게 되어가지고 지형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좀 지금 현재 토모큐브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그만큼 좀 그 시계가 많이 좀 좁아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모습으로 이제 BM이 구성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정보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28,850원까지 내려왔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저도 그렇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좀 IR 통화를 해보고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그 내용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시장이 투표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흑자라는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한 불안이 투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울은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벌게 될지 이거에 잽니다. 그리고 불안한 감정보다 실제로 얼마를 벌지 팩트를 확인해야 투자의 기운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멍거는 큰 돈은 사고 파는 데 있지 않고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다림이 가치 있으려면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할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시라면은 여기에서 나온 모든 명제들을 공시나 1차 자료 원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IR 담당자 통화 내용이나 3월 주주 서한 CFO 발언, CEO 발언 같은 것들을 이제 믿는다라는 전제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R 통화 내용은 한번 제가 전문을 좀 이제 비문 같은 것만
좀 수정하고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은 시장 소통은 이제 IR 자료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 24에서 25일 NDR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드인데 이제 IR이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비바이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25년에 10에서 15%였고 26년에 상반기에는 전혀 인식되지 않아가지고 GPM이 좀 이제 낮게 나타났는데 연간 10에서 15% 목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HT1D가 이제 7월 13일에 출시됐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10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제 2023년 이후에는 매년 70에서 80%라고 얘기를 했고 가이던스는 기존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70에서 80% 정도로 내부적으로 성장률을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에 티핑 포인트로는 맥스 매출을 이제 맥스를 출시했고 그다음에 비바이오 퀄테스트가 26년 4분기 말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맥스 매출은 이제 26년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프라인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좀 확보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기 패턴 같은 경우에 3분기에는 2분기와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M은 이제 바이오 정상 그 GPM이 63.5%로 이번 분기 GPM하고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비바이오가 섞이면은 이제 68%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61% 같은 경우에는 미니 판매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데모 전환 할인이 있었다라는 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제 IBF 등 신규 R&D로 상반기에는 좀 많이 지출됐는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언 레퍼런스를 제가 제시했으니까 이 링크들 좀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원문을 좀 확인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출발점은 이제 토모큐브가 이제 기타 영업손익 항목이 없어가지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빼게 되면은 그대로 판관비가 도출된다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재무성과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25년 분기 실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만 한 거는 지금 이제 그 26년의 목표치가 영업흑자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영업이익에 좀 그 관심을 집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하고 이제 그간 발언의 일관성을 한번 검증해 보면은 이제 바이오 정상 GPM은 63.5%고 그다음에 25년 비바이오는 10에서 15%, 그다음에 25년 GPM은 65.8%다.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간 비바이오는 이제 10에서 15%고 상반기 미인식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GPM 추이를 보면은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HT1D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걸 기다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관비는 연간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 판매 증가하고 데모 전환 할인으로 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 26년 1분기 GPM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절성은 25년과 유사하다. 그다음 맥스는 연내 출시하되 26년 매출을 미포함한다. 그 다음에 수주잔고는 적어도 우려는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검토하고 평가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 검증은 이건 것 같아요. 매출 2,200억에서 제 BEP를 달성할 수 있느냐. 사실은 BEP를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느냐, 경영 능력을 보는 그런 가남자, 잣대 같은 걸로 이걸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미달할 것 같으면은 좀 많이 할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통호큐브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은 매출 총이익하고 판관비가 같아지면은 손익분기점이 영업손익분기점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0억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가 그게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 그게 판관비 전망하고 부합하는가 이 두 단계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BYO 매출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14.13억 정도 이제 중간값 12.5%를 역산한 가격 매출이 14.13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바이오 GPM이 82.0%로 도출됩니다. 그러면 26년 매출 총이익을 다시 이제 도출해 보면은 이제 하반기 이제 비바이오 매출 총이익이 비바이오 매출이 25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바이오 매출 총이익은 63.5%를 곱하면은 62.17억 그 다음에 비바이오 매출 총이익은 82% 곱하면은 20.50억 이렇게 도출됩니다. 그러면은 연간 매출 총이익은 131.12억 그 다음에 GPM은 65.56%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BEP 판관비는 이제 131.1억보다 연간 판관비가 더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연간 그 130 그게 아니라 이제 131.1억에서 상반기 확정된 이제 72.96억을 빼게 되면은 네, 제가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28.1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 판관비를 보게 되면은 이제 6.88억 늘었는데 연 130억 수준을 맞추려면은 이제 25년 하반기보다 6.88억에 절감해야 됩니다. 근데 매출하고 회사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간 기준 판관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는 회사 경영상 다소 무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BEP 목표 달성하고 최소 작년 하반기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수준의 판관비가 양립하려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200억 목표에서 10억 내외로 더 증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참고로 보시면 이건 이제 영업이익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되게 급락해가지고 상반기 수익을 상회하는 영업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언한 부분은 영업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로 이제 목표 달성 여부가 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년 가이던스인데 좀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주가가 내려간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R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맥스 장비 출시하고 비바이오 콜테스트 진입이 시작되는 27년이 앞으로 방향성 가늠할 수 있는 갈림길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만 이제 기존의 주총에서 용근님이 이제 점유율 10% 매출 기준으로 1조 원 정도 될 때까지 90에서 100% 정도 성장을 유지할 거다
라고 얘기하신 거에서 성장 가이던스를 여기 보시면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좀 낮춰서 소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월 18일에 키움증권에서도 보시면은 26년, 27년 성장 가이던스를 이제 77%, 72.6%로 좀 낮추고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이걸 소통해가지고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회사 내부적인 성장 가이던스가 기존에 이제 90에서 100%에서 다소 완화된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좀 낮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인터뷰, 디일렉 인터뷰에서만 봐도 이런 진행자가 내년에 400억, 그 다음에 2028년 800억에서 1000억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했을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은 안 했었는데, 좀 이게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IR이 말한 70에서 80% 정도를 베이스로 놔야 될 것 같고, CEO가 이제 용근님이 주총에서 발언한 거하고 인터뷰에서 매년 2배, 이거는 불 케이스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60%도 좀 제품 기획을 할 때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품 기획 단계 계산에서는 이미 지출한 R&D라든가 본사 관리비나 공유 영업 인프라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 그대로 쓰는 거는 좀 제품 단위 기준을 회사 단위로 옮기는 그런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은 40% 정도 이익차량 목표로 한다라고 좀 근거를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 전제를 좀 만들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퍼런스를 잡고 있는 KLA라고 하는 기업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KLA 하단, 그 다음에 KLA 상단 초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용근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시나리오를 좀 100% 신뢰했을 때 그때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2035년 매출은 1084억, 2636억, 그 다음에 5360억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는 이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유지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확률 가중 적정 시총이 7,691억 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 다른 조건이 베이스와 같다라고 가정하면은 성장률이 베이스보다 낮은 65%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장률 추정치는 이제 2027년 49%, 2028년 45% 정도를 이제 가격에 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시장은 IR의 70%에서 80%, 그 다음에 키움의 72.6%, CEO의 100%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베어와 베이스 사이 아래쪽에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점의 객관적인 시총 중심값은 7,691억, 그 다음 주당 가치로 보면은 57,000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가 대비 상승 여력은 56에서 145% 정도가 되고, 이제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준 지점이라든가 성장률 유지 같은 거를 불시나리오로 놓고 굉장히 할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회사가 독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준으로 지정받아서 성장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객관적 시총 중심값이 상방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보게 되면은 이 전장의 안개,
확장해 나가면서 캄캄한 영역을 밝혀 나가는 게 이제 이 게임인데,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적군 병력이나 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 너머에 풍부한 자원이나 동맹 병력과 같은 이제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가기 겁이 나지만 저 안개를 헤쳐나가는 길을 동료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무서운 길도 덜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제 IR 통화 내용 공유 드리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그 Q&A 하고 코멘트 주시면은 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 행운에 속지 마라 마지막으로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